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시장 과열 자재 등 선별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특징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 이 당초 예상과 달리 맥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저희 그 시장 상황에 있어서 너무 지금 과열되고 있는 부분들을 일부 조정하고 간다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네. 실제 이제 올해 정부가 내세웠던 그 정책들 중에서 보면 뭐 재건축 지금 강남에서 그 과열 지구를 갖다가 너무 과열되고 있는 걸 또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부딪히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서민 정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상극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만 우선시해서 발표를 하고 8월 달에 추가적인 보완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예상보다 이번 대책이 좀 약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빠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 점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네, 판단하셨습니까? 그 과열지구를 지정을 해서 하기에는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발표에서도 서울 전체 지역의 이제 분양권 전매가 실제로는 금지가 되어졌고, 전국에서 놓여지더라도 이제 그 작년 기준 11월 3일 대책 이후에 빠졌던 곳들 중에서 광명이라든가 부산 진구, 부산 기지왕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 추가된 요인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있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 25년에서 30년 차가 되는 재건축 중심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권역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과천과 성남시가 규제를 됐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가천지구 서남권 내에서 이제 광명까지 같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을 좀 더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정 대상 지역의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발표가 오늘 났죠. 네. 오늘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파트 입주 공고나 네. 분양 공고가 뜬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정 대상이 시작된다고 되는 거고, 또 이런 시장이 또 발생이 되면 또 반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은 나옵니다. 이미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나 이미 발표가 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이 공공 민간 택지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 강화였거든요.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이제 작년 11월 3일 대책 때 이미 공공 그 택지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켰고 민간에 네.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서울 전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있는 지방에서는 또 재해가 됐다는 점에서는 크게 시장에 있어서 영향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제 단지 그 지역 중에서 일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체 소유권 그 등기 이후에 전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또 완화를 시켜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수혜를 보는 지역도 역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대책 발표 전에 많은 얘기가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보도했었던 담보 인정 비율 LTV라든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관련해서도 짚어보면요. 오는 7월 말에 이제 규제 완화가 종료되면서 원상 회복이 될 것이다, 아니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LTV 같은 경우가 이제 그 4.1 대책이라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 총부채 그 비율을 70%까지 완화시켜주고, 그때 당시에 그 부채 비율을, 담보 비율을 많이 높여줬다라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5년 동안, 그러니까 신주택이라든가 미분양 주택을 샀었을 때 5년 동안에 그 부과되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반응이 워낙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득 증빙이 되지 않더라도 집단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전세 가격으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이제 작은 대출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이나 보완이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LTV가 이제 그 적용되고 DTI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서울 권역에 대해서는 뭐 지금 50%로 이제 한 10% 정도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주변 같은 경우는 60%로 되고, 또 실수요자 그 특히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그 서민들, 그리고 생애식조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연소득 6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는 시장 반응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런 그 갭 투자를 성행시킬 수 있었던 어떤 한도 조정에 있어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방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은 좀 이번 대책이 시장의 상황을 좀 반영을 많이 한 것 같다. 예, 이제 일부는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네. 가장 이제 지금 과열 양상을 띄웠던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하는 그 세력들이 주로 우리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전세를 가지고 갭 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들은 좀 막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한계성은 보이지 않느냐.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이번 대책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우선 전망하십니까? 당장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들 중에 하나가 네. 강남 재건축, 강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투기 과열에 따른 어떤 조정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과열된 양상들은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저평가되었던 것이나 올해 이제 들어서 뉴딜 정책에 해당되는 그 지역들 중심으로 좀 더 평준화되는 그런 양상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